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급등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 영향까지도 한번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 환경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입주 물량 자체가 많습니다. 서울하고 서울 인접 지역에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시기예요. 또한 제약적인 수준의 주담대 금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4.2에서 4.3%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계속 낮추지만 가상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로 수요자들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이슈까지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이럴 때 무주택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약화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잠실과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시작으로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나 인천 지역 대부분에서 매수자의 조정 요구가 다연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작년 고점 대비입니다. 작년 3분기 때 집값이 가장 뜨거웠는데 이때 대비 4에서 7% 정도 하락한 단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매도자 우위인 지역, 지금 신고가가 이어지는 3개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포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지역 한 기사 보겠습니다. 평당 2억 현실됐네. 집값 주춤한데 반포 신축 106억 신고가 초양극화 시대로 전용 면적 133제곱미터가 106억에 작년 12월 26일 이제 실거래가 됐습니다. 28층 매물이었어요. 자, 2019년 10월에 아파트 평당 1억 시대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5년도 안 돼서 평당 2억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냐?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작년 3월 달에 63억에 실거래가 됐거든요. 9개월 만에 40억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강 조망에 따른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 가격은 진짜 미쳤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정도예요. 원래 겨울은 강남권도 좀 쉬어가는 계절입니다. 일반적으로 봄에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여름과 가을에 바짝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엔 좀 조정장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반포 지역은 겨울 비수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반포 전체적으로 봐도 원밸리뿐만 아니라 2022년 고점은 가볍게 넘었습니다. 레미안 퍼스지 34평 43억 5천에 실거래됐고 67평도 6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 매물 자체도 많지 않다는 거죠. 아니, 반포 이 지역은 왜 이런가요? 제가 부동산 상담을 할 때 이제 상담을 매주 진행할 때마다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전문직이나 사업가분들이 많이 접수를 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연봉 단위로 이제 소득을 계산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분들 어디를 선택할까요? 10명 중 9명 이상이 반포를 선택합니다. 그냥 아예 반포로 픽스를 시켜놨어요. 반포 아니면 잠원이에요. 자, 그래서 반포 지역은 어떻게 보셔야 된다? 초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 종착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이런 불경기 와중에도 높은 소득을 계속 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소득을 얻는 사람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어디에 집을 마련한다? 반포 아니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공급이에요. 이 지역 보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아파트가 30억에서 심하면 100억까지 가는데 이 집 팔아서 배당주만 사도 평생 먹고 살 것 같은데 왜 그런 선택을 안 하지? 자, 집값이 30억, 40억, 50억까지 올라갈 때까지 안 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큼 본인 소득이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특히 이걸 팔아가지고 딱히 사고 싶은 사는 자산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적으로 내가 계속 보유해봤더니 집값이 계속 오르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보유해야지 매물을 움켜쥐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나오는 매물도요, 신고가 아니면 안 팔려고 그래요. 두 번째 지역은 대치동 음마아파트입니다. 한 기사 볼게요. 계약서 쓰다 1억 올리더라. 대치 음마 30억 아래 매물이 사라졌다. 자, 30평 매물이 1월 11일 날 27억 6천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호가는 이거보다 다 높게 형성이 돼 있죠. 문제는 이 실거래가 27억 6천도요. 2021년 11월 고점이었던 26억 3천을 가볍게 뛰어넘었다는 거죠.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실거래가 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다시피 12월 말부터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 검토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죠. 그러면서 수요가 유입이 된 겁니다. 아니 이 아파트 투자자까지 유입되면 얼마나 매수세가 늘어나겠어.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고요. 또한 음마아파트는 작년 8월 30일 날 재건축 조합장의 직무정지가 풀리면서 사업 정상화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된 겁니다. 여기에 반포하고 잠원 아파트 가격 급등의 영향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부자들이 반포나 잠원 아니면 싫다고 해도 이게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아주 고가의 자산을 처분하고 갈아타는 사람 아니면 이 지역에 지금 집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로 이제 수요가 분산됐다? 대치동과 개포동으로 수요가 많이 분산됐어요. 그래서 1월에 상담했던 분들 잠원이나 반포 사신 분들은 없는 것 같고 대부분 개포동이나 대치동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20억대 투자처가 지금 많이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20억대 중후반에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이다 보니까 음마아파트로 수요가 유입된 것도 있어요. 자, 음마아파트하고 가장 많이 비교되는 데가 잠실주공 5단지인데 여기는 이미 벌써 30억대로 넘어간 상황이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주는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잠실, 청담, 삼성, 대치 모두 다를 것 없이 호가가 올라가는 추세고 매수자가 매수콜을 하면은 매물을 걷어들이는 게 일반화됐다고 합니다. 실제 리센치 1월 실거래를 봤더니 적지 않은 거래가 등록된 상태고요. 11월 달에 조정도 이미 끝났다는 게 실거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실 지역 모든 아파트 가격의 흐름은 잠실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잠실 지역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 지역까지 영향이 서서히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로 살펴볼 곳은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마포구에 위치한 몇 안 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도 지금 되게 심각해요. 자, 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 타입이 23억 9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같은 달에 등록된 거래 대비해서 9천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이 아파트는 얼마 안 됐죠. 한 달 전에 제가 22억 초반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 어떤 분이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그거 매수한 지 한 달 만에 1억 5천만 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마포 레이미안 프루지오라고 있습니다. 2014년 9월에 완공된 3,885세대 마레프라에서 마포구의 투자 성지 같은 곳이죠. 이 아파트 전용 84 타입이 최근에 21억의 실거래가 등록이 됐습니다. 2021년 고점이 19억이었는데 지금 그거 가볍게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마포구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어요. 다른 지역과 다른 움직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수요가 넘치고 있어요. 여의도나 광화문에 고소득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1순위가 방금 말씀드렸던 애호개역 주변이에요. 거기를 1순위로 보고 거기가 안 되면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 보는데 그 범위도 마포구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좀 양보해봤자 성동구예요. 근데 이 마포구나 성동구가 아니잖아요. 대안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강남 같은 경우는요, 뭐 과천도 있고 동작도 있고 위례도 있고 가밀도 있고 구성남도 있는데 여의도하고 광화문 지역은 생각보다 근처에 괜찮은 주거 환경이 적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런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구축까지 가격이 급등해 버렸다는 거죠. 마포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면 이제 공급도 힘든 곳이더라. 그래서 매도자들이 이런 상황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움켜쥐려고 해요. 반포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이면 팔지 않으려고 하더라. 하지만 수요자는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신축이 비싸네? 그럼 그 다음 아파트 사고, 너무 이제 준신축도 비싸네? 그럼 구축 아파트 사고, 구축도 비싸네? 그럼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 구축까지 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안 떨어지고 이번 겨울에도 급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20억 넘는 아파트의 과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자, 그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초고가 아파트만 잘 나가고 중저가 애매한 가격대의 아파트는 침체되는 초양극화 시대가 열릴까요?
아니면은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상승, 최상단에서 상승이 시작되고 그것이 하단으로 연결되는 상승장의 시작일까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멤버십 영상에서 입지 상승 100% 3억대 재개발 유망주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초특급 호재를 가진 3억대 재개발 투자처 슈킹부동산 멤버십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